요즘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서 양관식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가 다발골수종으로 결국 가족 곁을 떠나는 장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가 초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피곤한 건 나이 탓이지. 이런 대화 우리도 자주 나누지 않나요?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년층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김수철입니다. 다발골수종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요즘 관절이 아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양관식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 왜 다발골수종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야 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그가 초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쉽게 골절되는 뼈,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빈혈 증상. 이런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무시한다면 양관식처럼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발골수종은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초기 증상이 노화와 비슷해 쉽게 간과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뼈 통증, 특히 등이나 갈비뼈 부분의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반복되는 감염,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현상.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60을 넘기고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노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50대 후반에 등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로 견딜만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우리 전통 속담에 병이 깊어진 뒤에 약을 구하면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발골수종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꾸준한 건강검진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양관식처럼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63세에 등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가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않고 추가 검사를 권했고 초기 다발골수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박 선생님, 지금 오신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이 친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발골수종의 위험 요소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65세 이상이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위험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빨리 인지하고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발골수종의 초기 증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드라마 속 양관식이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뼈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등, 갈비뼈, 척추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이 통증이 움직일 때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증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요통이나 관절통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양관식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통제만 먹었죠. 하지만 다발골수종의 통증은 보통 진통제로 잘 가라앉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통증이 석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한 정거장 정도 걸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극도로 피곤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발골수종으로 인한 빈혈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빈혈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어지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식욕이 있고 평소처럼 먹는데도 몸무게가 줄어든다면 이는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의 친구 이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석 개월 만에 8kg이 빠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살이 빠져서 좋네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피로감도 느꼈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다발골수종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반복적인 감염도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폐렴, 요로감염, 피부 감염 등이 반복된다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면역 세포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전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는 다발골수종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단백질 수치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혈액 내 특정 단백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거든요. 또한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종종 소변에서 특정 단백질이 검출되는데 이를 벤스존스 단백뇨라고 합니다. 제 동네 김 할아버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혈액 단백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초기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빠른 치료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항상 정기검진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시죠. 다발골수종 말고도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이러한 질병들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죠.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모든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체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본이고 앞서 말씀드린 다발골수종 관련 검사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성은 전립선 검사, 여성은 유방암 검사와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양소의 균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 끼니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키세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마치 무지개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저지방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특히 다발골 수종 예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과 설탕,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설탕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의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이웃박 여사님은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고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매일 한 번은 생선을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보존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발골 수종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러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해보세요.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골절의 주요 원인은 낙상이거든요. 태극권, 요가 또는 간단한 한발서기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동네 이 할아버지는 75세에 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어 하셨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지셨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요가를 시작한 것이 내 인생 후반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사나 전문 운동 트레이너와 상담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그룹으로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기둥입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깊은 호흡, 자연 속에서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독서 등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과 함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김 여사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합창단에 가입한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죠. 지금 그녀는 합창단이 내 삶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취미 배우기, 언어 학습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저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기둥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발골수종과 같은 무서운 질병도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관식처럼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발골수종이라는 무서운 병을 중심으로 노년기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기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또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드라마 속 양관식처럼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시작하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는 다시 식욕을 조절해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은 67세에 다발골수종 치료를 마친 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병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초기에 발견했다면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말처럼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중에 건강을 소홀히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그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다발골수종의 초기 증상들, 지속적인 뼈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반복되는 감염 같은 신호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0세 생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또는 평소보다 물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배움은 없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